달빛 아래 춤을 TV 궁궐야사 제6화 죽은 후에도 왕의 침전을 떠나지 못한 후궁. 궁궐은 밤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숨겼습니다. 낮에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기둥, 푸른 단청, 은은한 향 냄새, 그리고 말없이 오가는 궁녀들의 비단치마. 하지만 해가 지고 달빛이 담장 위에 내려앉으면 궁궐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담장이 비밀을 감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을 지킨 것은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실이 아닙니다. 오래전 궁궐 안팎에서 전해 내려왔다고 하는 야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끝내 죽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가장 떠나고 싶었던 곳에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해서가 아니라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끝내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 말입니다. 조선의 어느 보름밤이었습니다. 궁궐 동쪽 끝, 오래전부터 문이 봉해진 작은 침전 앞에 왕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멀찍이 물러섰고 내시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으며 궁녀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왕의 손에는 술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빈 침전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 침전의 주인은 이미 3년 전에 죽은 후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매달 보름이 되면 그곳에 왔습니다. 누구도 묻지 못했습니다. 전하, 왜 죽은 여인에게 아직도 술을 올리십니까? 전하, 그 여인이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이 맞습니까? 전하, 그날 밤 왕의 침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궁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목숨보다 무겁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궁의 이름은 소운이었습니다. 밝을소, 구름은 구름처럼 들어와 안개처럼 궁궐 전체를 덮은 여자.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뒤를 봐줄 외척도 없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꾸민 화려한 웃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눈, 웃는 입술보다 떨리는 손끝을 먼저 보는 눈, 머리를 숙이는 사람의 목덜미에서 두려움을 읽고 고운 말 뒤에 숨은 칼날을 알아보는 눈. 궁궐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많았습니다. 총명한 여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운 같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보았습니다. 누가 누구 앞에서 더 깊이 고개를 숙이는지, 누가 데뷔전에서 나올 때마다 입술을 깨무는지, 누가 왕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찻잔을 내려놓는지. 궁궐은 비밀을 숨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은은 그 비밀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았습니다. 소은이 처음 궁궐 대문을 넘던 날, 초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걷던 늙은 상궁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상궁은 한참 동안 소은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궁궐을 살릴 수도 있고 궁궐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소은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다 해도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그녀는 궁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만 보았습니다. 붉은 단청, 길게 이어진 회랑, 연못 위에 흩어진 달빛, 바람에 실려오는 향, 냄새.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오래 바라볼수록 가장 위험한 얼굴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소은은 데뷔전으로 차를 올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갓 우린 차에서 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버섯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닫힌 방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 하나가 새어 나왔습니다. 전하께서 그 아이를 보셨다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신 정도가 아닙니다.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다시 침묵. 그리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 왕의 눈길을 받은 꽃은 오래 피게 두지 않는다. 소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올리고 예를 갖추고 다시 회랑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처음 깨달았습니다. 왕의 눈길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누군가의 표적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소은의 방에는 촛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에 걸린 작은 풍경이 아주 약하게 울렸습니다. 딸랑.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딸랑. 그녀는 곧장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모르는 소리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어린 궁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와 같았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마, 문을 여십시오.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소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이라면 내시가 와야 했습니다.
궁녀 혼자 밤중에 후궁의 방을 찾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마마, 늦으면 안 됩니다. 그때 촛불이 문 쪽으로 길게 기울었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창도 닫혀 있었습니다. 불꽃만 문 밖에 누군가를 향해 절을 하듯 휘어졌습니다. 소우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어디로 오라 하시더냐?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 그리고 낮고 얇은 웃음소리. 아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수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사각, 사각. 비단 치마가 젖은 마루를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소우는 밤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벽종이 울리기도 전 궁궐 전체를 찢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운이 달려간 곳은 왕의 침전으로 이어지는 회랑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상선내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사람. 그는 눈을 뜬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얼굴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보고 안도한 듯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도 없었습니다. 칼자국도 없었습니다. 동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실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선명한 붉은 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우는 그 실을 보는 순간 어젯밤 문 밖에 서 있던 기척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왕이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왕은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작되었군. 그 한마디였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우는 왕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왕은 시신보다 소운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 그날 저녁 소운은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은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절반쯤 놓여 있었지만 승부는 끝나지 않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왕은 소운을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바둑을 둘 줄 아는가? 조금은 압니다. 왕은 흰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두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판은 20회 동안 끝나지 않았다. 소우는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판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이긴 것 같지 않았고 어느 쪽도 물러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소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왕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들었다. 소문이 과장된 것입니다. 소문은 과장된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인 소문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왕은 한동안 소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지금 내 얼굴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두려움을 말해도 위험했고 권력을 말해도 위험했습니다. 소운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손을 보았습니다. 찻잔을 잡았다가 내려놓는 손, 바둑돌을 쥐었다가 놓지 못하는 손. 소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보입니다. 왕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내게 권력이 보인다고 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하처럼 깊이 혼자 계신 분은 드뭅니다. 왕은 웃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 동안 소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위험한 여자구나. 소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궐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왕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왕은 병풍 뒤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목패 2개와 비단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다시 덮었습니다. 소운,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누군가 그대를 동월문으로 부를 것이다. 동월문이 어디입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길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문은 20해 전 내가 직접 봉했다. 어째서입니까? 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담장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 소운은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귀신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모든 등불이 켜졌습니다.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소운은 자신의 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지방 앞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왕보다 먼저 잠들지 마시오. 이름도 없었습니다. 먹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누군가 놓고 간 것입니다. 소는 쪽지를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둔탁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1번, 다시 쿵, 2번. 3번째 종이 울리려는 순간 왕의 침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궁궐의 벌레 울음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또각, 또각. 천천히, 정확히, 망설임 없이. 그 발걸음은 왕의 침전을 지나 소운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마. 낮에 죽은 상선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운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동월문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기다리십니다. 소운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다시 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 소운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상선내관은 오늘 새벽 죽었습니다.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상선내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아셨습니까? 소운은 숨을 삼켰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사각사각. 비단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소운은 그제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회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물방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물방울은 동월문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도 말렸고 쪽지도 말렸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도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늘 가지 말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운은 등불 하나를 들고 동월문으로 향했습니다. 회랑 끝 어둠 속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소운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늦으셨습니다, 마마.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을 알면 더 위험해집니다. 사내는 품에서 낡은 목패 하나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셔야 합니다. 소운은 목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에서 받은 이름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이름까지 함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소운의 손이 굳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신 것입니다. 소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은 동월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봉해진 문. 쇠사슬은 녹슬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만진 듯 자물쇠 한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20해 전 이 문으로 한 여인이 나가려 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동월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누군가 문 안에서 손톱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왕의 말을 믿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여시겠습니까? 소운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청동 열쇠가 있었습니다. 낮에 어린 궁녀가 전해준 열쇠였습니다. 왜 그 열쇠가 자신에게 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열쇠는 자물쇠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철컥. 쇠가 풀리는 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안쪽은 좁은 통로였습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거울 하나와 바둑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였습니다. 소은은 등불을 가까이 들었습니다. 종이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전하. 저는 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은혜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소은은 한 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글씨는 처음에는 단정했지만 뒤로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종이에는 붉은 먹으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이곳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소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보아라. 왕이 서 있었습니다. 골룡포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왕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주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전하께서 숨긴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궁이 왕을 사랑해서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었군요.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놓아주지 않으신 것이군요.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래 감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 대답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붙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돌 하나를 놓았습니다. 나는 왕이었다. 난 왕이었다. 나라를 잃을까 두려웠고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다. 왕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지만 떠나려는 마음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소은은 벽에 붙은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서도 이곳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병으로 죽지 않았다. 소은은 왕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습니까? 왕은 바둑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탁. 내가 문을 잠갔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죽이라고 명한 적은 없다. 독을 먹인 적도 없다. 칼을 댄 적도 없다. 다만 떠나겠다는 그녀를 막았다. 하루만 더 생각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밤 불이 났다. 왕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내가 잠그게 했다. 나는 그녀가 다음 날이면 마음을 돌릴 것이라 믿었다.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촛농 냄새만 남았습니다. 한참 뒤 왕이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어서도 궁궐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다. 틀렸다. 그녀는 끝까지 떠나려 했다.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은 나였다. 그 순간 바깥에서 보름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소우는 청동 열쇠를 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이제 문을 여셔야 합니다. 왕은 열쇠를 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녀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본 얼굴, 잊지 못한 얼굴. 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는 그녀의 딸이구나. 소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궁으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왜 어린 시절의 이름이 목패에 새겨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연못에 비친 얼굴이 낯설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가 본 물속의 여인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궁궐이 감춘 여인, 왕이 사랑했고 왕이 가두었고 끝내 죽어서도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후궁, 소우는 그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어미를 사랑했다. 소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했다면 보내주셨어야 합니다. 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20회 동안 숨긴 모든 죄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소우는 벽에 붙은 종이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왕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우는 마지막 종이, 붉은 먹으로 적힌 문장을 들고 동월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멀리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우는 종이를 작은 화로에 넣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붉은 먹이 검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그 순간 동쪽 빈 침전에서 닫혀있던 창문 하나가 스르르 열렸습니다. 쾅! 궁녀들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붙잡고 있던 숨을 처음으로 내쉬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왕은 다시는 보름밤에 술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월문은 열려 있었고 빈 침전의 자물쇠도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비단 치마가 마루를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밤마다 퍼지던 난향도 사라졌다고. 소우는 궁에 남지 않았습니다. 왕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다시 붙잡는 순간 자신이 평생 후회한 죄를 또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우는 마지막으로 궁궐 담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은 죽는 날까지 그 여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기 전날 밤 곁에 있던 내시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맡겼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는 검은 바둑돌 하나와 흰 바둑돌 하나, 그리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왕의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두려웠다. 왕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날 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동쪽 빈 침전에서 촛불 하나가 켜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그 후궁이 돌아온 것인가? 또 궁궐에 원혼이 남은 것인가? 하지만 새벽이 되어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룻바닥 위에 작은 발자국 2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발자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두 발자국은 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궁궐 밖을 향해 아주 멀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궁궐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다시 담장 위에 내려앉는 밤, 또 하나의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